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20번째 시간, 내 몸을 먼저 지켜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국양 기감 회상 공손할 공 생각할 유 기를 국 기를 양 어찌 기 감히 감 헐회 상할 상 길러주심을 공손히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헐거나 다치게 하겠는가. 길러주심을 공손히 생각한다 함은 부모의 낳고 기르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으며 헐거나 다치게 할 수 없다 함은 내 몸과 마음의 사대와 오상을 하나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은 공손함이고 유는 생각한다는 말이니 공유는 공손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국과 양은 모두 길러줌이니 공유 국양은 부모님의 낳고 길러주신 은혜를 공손히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말입니다. 기감은 어찌 감히 뭐뭐 하겠는가 라는 말이니 그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감회상은 감히 회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나 상은 모두 다치게 하다, 훼손시키다, 상처를 내다의 뜻입니다. 공유국양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유가 공손히 생각하다라는 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국양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첫 번째 의견은 자식이 어버이의 국양해 주심을 공손히 생각한다는 해석으로 주체를 부모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양의 주체를 자식으로 보고 부모를 그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구절이 4대 오상을 갖춘 존재가 곧 인간이고 나이니 나라는 이 특별한 존재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 다음 이어질 핵심 주제라 할 수 있기에 첫째 의견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국양은 단순히 신체적 성장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 또한 포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회상의 대상 역시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주신 은혜를 공손히 생각해서 헐거나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고 이를 앞서의 구절과 연결시키면 4대와 오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훼손시키거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효경의 첫머리에서 공자는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를 회상치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자문의 이 구절이 효경에서 따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앞 구절에 나왔던 오상, 즉 천자문에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관해 강조되어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신체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념은 조선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1895년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생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이 내세운 논리와 근거가 바로 이 공자의 가르치며 천자문의 이 구절이었습니다. 당시 개화에 반대하는 유림의 거두 최익현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강제로 단발을 당하게 되자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내 머리털을 자를 수는 없다고 버텼다는 일화가 지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단발령에 반발하여
대신직을 사임한 유학자도 있었고, 강제로 상투가 잘려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양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망하는 백성들도 있었으며, 강제로 잘린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길거리에서 목 놓아 우는 백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작 머리털 하나 때문에 왜 그리 야단이냐고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상투란 단순한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였던 것이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겨우 머리털 하나 때문이라는 논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잠을 읽기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